안녕하세요. 광안리 재활약과 이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골관절염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관절염의 가장 흔한 형태가 골관절염이에요. 골관절염은 전 세계적으로 2017년에서 2018년도에 관절염 질환의 62%를 차지했고요. 주로 손가락, 무릎, 발, 척추, 고관절 등에 생길 수 있는데 그중 무릎 관절염이 가장 많아요. 현대사회가 점차 고령화되어 가고 비만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유병률과 사회적 비용도 점차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무릎 골관절염에 대해 설명드려 볼까 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릎 골관절염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2020년도에는 3억 6,800만 명의 유병 사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2050년도에는 무릎 골관절염을 앓고 있는 사람이 6억 4,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방사선학적으로 확인된 증상성 무릎 골관절염의 연령 표준화된 유병률은 전 세계적으로 4.3% 정도로 추정되고 여성이 4.8%, 남성이 2.8%로 여성이 남성보다 유병률이 약간 높아요. 또한 농촌, 도시, 그리고 작업 강도, 영양 상태, 기대 수명에 따라 유병률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고요. 사회 경제적으로나 교육 수준이 낮은 지역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고도 보고하고 있어요. 무릎 골관절염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경증 무릎 골관절염의 경우에는 교육, 운동, 체중 관리에 중점을 둔 비약물 치료만으로도 증상이 충분히 조절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국소 치료나 진통제를 추가할 수도 있고요. 중증도 무릎 골관절염의 경우에는 처음엔 수중 운동과 같은 비약물 치료가 권고되고 임상적 치료 옵션으로는 경구 엔세이드, 관절내 그루코코르티코이드 주사나 히알루론산 주사, 콘주환 주사, 콜라겐 등 여러 국소 주사 등이 있어요. 중증 무릎 골관절염의 경우는 수술을 고려할 수 있는데요. 손상된 연골을 절삭하거나 꿰매주는 내시경 수술이나 O자형 다리로 변형된 다리의 정렬을 올바르게 펴줌으로써 퇴행 양상을 느리게 만드는 절골술, 일부분의 관절을 치환하는 부분 인공 관절술, 혹은 무릎 관절 전체를 치환하는 전치환술 등이 있어요. 원장님, 관절염에도 운동이 필요한가요? 한다면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럼요. 운동은 통증 완화, 기능 개선, 관절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데요. 연령, 증상, 그 강도, 기능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무릎 골관절염 환자에게 지속적인 운동을 권장해요.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과 같은 저충격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이 함께 병행되어야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운동 강도가 높다고 해서 더 많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강도 운동도 꾸준히 해주시는 게 장기적으로 더 도움이 된다고 하죠.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의 조합은 다양한 기능적 결함을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원장님께서 환자분들께 직접 권하시는 운동이 있나요? 무릎 골관절염에 대한 최적의 운동 강도나 지속 시간, 빈도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부족하지만 매주 45분 이상의 중간 강도 정도의 운동을 일반적으로 권장하고요. 그래서 저는 주 3회 이상 1회 실시할 때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실내 자전거 타기를 권하는 편이에요. 이때 중요한 게 자전거의 안장 높이를 적절하게 조절해서 무릎이 너무 구부러지지 않은 상태로 하는 게 중요해요. 또 하루 6,000보 걷기는 신체 기능을 유지하거나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하루 10,000보 이상의 보행은 오히려 통증을 유발하고 장거리 보행은 오히려 무릎 골관절염을 악화시킬 수 있어서 권하지 않아요. 특히 과체중, 비만 환자의 경우 체중 관리는 관절에 가해지는 하중과 염증을 줄이는 데 아주 중요한데요. 적절한 식이 조절을 통한 다이어트, 운동과 함께 위고비와 같은 비만 치료제가 직간접적으로 무릎 골관절염의 증상 개선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연령과 기저질환을 고려해서 권해드리고 있어요. 또 어떤 치료나 통증 완화 방법이 있을까요? 무릎이나 다른 관절에 국한된 경증 골관절염 환자에서는 파스나 겔 형태의 국소 치료제도 고려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국소 엔세이드 계열인 디클로페낙 젤과 케토프로펜 파스가 일반적이에요. 평소 열감이 크지 않은 무릎 관절 통증에는 온열팩이나 온수보트를 이용한 국소 온열 치료가
통증 완화에 단기적으로 유익해요. 한 소규모 연구에서 온열 치료를 포함한 포괄적 관리가 단독 관리보다 통증과 장애 개선에 더 나은 효과를 보였다고 하고요. 그러나 온열요법이 효과에 대한 강력한 임상 시험은 부족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기존의 무릎 골 관절염을 진단받은 상태에서 활동 후 발생한 통증이나 열감, 부종은 급성 무릎 골 관절염을 가장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이때는 냉찜질을 해주시면 심한 부종, 통증을 가라앉히고 열감을 줄이는데 효과적일 수 있어요. 다시 말해 경증 무릎 골 관절염 환자에게는 규칙적인 운동, 체중 감소 및 국소 치료제 등 포괄적인 접근이 증상 완화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돼요. 이런 치료는 환자들에게 치료에 대한 확신을 주고 치료의 순응도를 유지하는 것이 치료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중등도 및 중증 무릎 골 관절염의 치료에는 보통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사용이 선호되고요. 경우에 따라서 히알루론산, 콘주란, PRP 같은 국소 치료 요법을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새 주변에서 콘드로이친, 글루코사민 같은 무릎 영양제를 쉽게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건강 보조식품도 도움이 될까요? 대부분 임상에서 글루코사민 또는 콘드로이친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하지는 않아요. 여러 연구에서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친의 효능에 대해 상반된 결과를 보였고 일부 연구에서는 두 성분이 무릎 통증에 미치는 효과가 미비하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제약회사가 실시한 소규모 연구에서 콘드로이친 설페이트는 플라시보보다 통증 완화와 기능 개선이 통계적으로 우수했다고 했지만 임상 연구에서는 그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진 않았어요. 또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친의 비교 연구에서는 강한 플라시보 효과가 나타났지만 실질적으로 두 보충제의 효과는 미비하다는 결과가 많았어요. 이들 보충제의 부작용의 위험은 낮은 편이지만 플라시보와 비슷한 수준의 임상 개선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치료 지침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럼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비만의 경우 체중 감량이 치료의 선택지가 될 수 있고 이와 별개로 적절한 보행과 자전거 타기, 수영 등 운동이 꼭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콘드로이친과 글루코사민의 무릎 골 관절염에 대한 효과는 아직 명확히 입증된 바가 없으나 필요에 따라 복용할 수 있다. 셋째, 중등도 중증 골 관절염은 주사 치료와 약물 치료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고 보존적 치료가 효과가 없을 경우 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입니다. 어떠신가요? 이번에도 유익한 시간이 되었을까요? 봐주신 여러분 모두 앞으로도 광안리 재활의학과와 건강하고 통증 없는 일상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